오늘은 1단원이 이제 끝나고 2단원 개인과 사회 구조라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원격 강의가 아니라면 우리가 학교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3월 달에 개학을 했다면 4월 중순까지의 진도가 끝나고 요 개인과 사회 구조의 중간 정도 단원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해당이 되었을 텐데, 지금은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의가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나서 수업을 할 때보다 강의의 진도는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선생님을 직접 대면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이 기기상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집중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수업을 듣고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사회화인데요. 사회화는 이렇게 씁니다. 사회화 이렇게 쓰는데요. 말 그대로 이게 모이다 사자고 모이다 회자에 될 화자예요. 그런데 이 사회화가 무엇인가 하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사회 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쉽게 말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과정이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화만큼은 영어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소셜라이제이션은 소셜이라는 말과 라이즈라는 말과 션이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회적인 이런 뜻입니다. 이 소셜라이제이션 할 때 소셜이라는 뜻은요, 형용사죠. 형용사. 사회적인.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영어 문법 시간에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형용사의 어미에 L-I-Z-E가 나타나면, rise라는 말이 되면 무엇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rise는 형용사 뒤에 오서는 그 단어를 동사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사화 어미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자가 말씀 어자의 끝밑자니까 말의 끄트머리에 와서 동사로 만들어주는 단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말과 라이즈가 합쳐지면 우리가 소시알라이즈 이렇게 될 텐데, L이 두 개니까 하나를 없애면 소셜라이즈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은 사회적이 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회적이 되게 하다. 그런데 이 socialize라는 말 뒤에다가 션이 붙으면,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이 단어 뒤에 션이 왔을 때 이 션은 우리가 무엇하게 만드는 것, 이런 뜻인데, 얘는 동사와 만나서 뒤에 션이 붙으면 무엇 하는 것, 이렇게 되는데, 얘로 인해서 명사로 바뀌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명사화 어미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소셜라이즈라는 말과 션이라는 말이 만들어지니까 단어가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E를 A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 소셜라이제이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회적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화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socialization 이렇게 되는데 이 socialization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의 해석은 뭐냐면 사회적이 되게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 같은 모든 인간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단순한 생물학적인 존재에 불과하죠. 말 그대로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그냥 생명체에 불과했는데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치면 그 구성원은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당연히 대소변도 가릴 수가 없고 엄마 아빠와 같은 기본적인 말을 할 수도 없고 문자도 몰랐고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들을 익히지도 못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활해서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는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써내리셨냐면 학습 과정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뭘 학습하는가? 무엇을 이게 배운 학자의 익힐 식자니까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가? 그 사회의 문화, 규범, 가치관, 기타 등등등 상징체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우리는 사회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혀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그 사회의 문화를 결국은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처음에는 따라하기, 모방하기죠. 아니면 동일시라고 해서 어떤 내가 정해놓은 대표적인 어떤 인간, 엄마라든가 나아가서 그 역사적인 위인과 나를 일치시켜가지고 그 가치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면화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죠. 또는 무슨 보상과 제재를 받아서 내가 욕을 했더니 엄마한테 혼났다. 그럼 이제 욕을 하지 않게 된다든가 또 엄마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내가 했더니 뭐 칭찬과 아니면 맛있는 걸 사준다든가 용돈을 준다든가 이런 보상이라든가 우리가 이 경제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재와 보상이거든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회화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회화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의 입장에서도 필요하죠. 생물학적인 존재로 태어난 우리가 이 개개인들이 사회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도 사회화는 필요한 것이고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도 새로 태어난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사회의 규범이라든가 가치관 등의 문화를 가르쳐야만 그 사회가 유지 존속될 수가 있잖아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모른다면 그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새로 태어난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상징체계, 글을 모르고 가치체계를 모르고 제도를 모르고 의식주 생활 양식을 익히지 않는다면 사회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사회화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의 입장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볼 때 세 가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도 있죠.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기능론자들이 생각하는 사회화와 갈등론자들이 생각하는 사회화와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 생각하는 사회화는 당연히 다르겠죠. 전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이 사회화를 교육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뭔가를 배우고 익힘으로써 그 사회의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을 우리가 사회화라고 했으니까 사회화를 거쳤기 때문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합의한 가치, 구성원들이 뭐 지키기로 한 약속, 그 사회의 자원 배분 체계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힘으로써 구성원들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가 유지되고 존속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화를 거쳤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하나, 즉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유지와 존속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기능론자들의 입장이죠. 반면에 갈등론자들이 생각하는 사회화는 그러면 구성원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배우고 익히냐 하면 그것은 지배 집단의 기득권 옹호 논리를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가진 자의 목소리를 구성원들이 배우고 익힐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화를 거침으로써 불평등 구조는 고착화될 것이고 사회는 가진 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 생각하는 사회화는 누구와 사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누구와. 그리고 그 관계를 만들 개인이 있다. 이 개인이 사회화가 되는데 이 개인들은 반드시 의미 있는 타자, 의미가 있는 타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와 친구와 선생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이 관계를 맺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타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어떤 행동 양식이라든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 판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면화함으로써 사회화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농담 삼아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여자친구가 생기고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여자친구의 엄마를 먼저 만나봐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엄마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여자친구의 결혼하고 싶은 여자친구의 엄마, 즉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장모가 될 텐데 장모가 될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장모가 시댁에 어떻게 하는지, 장모가 앞으로 장래에 여러분들이 장인이 될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장모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여자친구는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을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엄마가 그 여자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며느리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남편한테 하는 걸 보면서 아, 아내는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남편을 저렇게 대하는구나. 자식을 대하면서 엄마의 역할은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은 자기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와 규범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사회화를 바라보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의 논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어떻게 의미를 교환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서 그 사회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라고 하는 이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도 기능론자와 갈등론자와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의 설명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을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회화를 바라보는 관점의 기능론과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세 번째, 이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화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화가 일어나는 기관은 다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은 가족, 아니면 친구들 간의 어떤 또래 집단, 아니면 학교, 아니면 직장,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구나 공부를 하게 될 군대, 아니면 뭐 오늘날은 이제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사회화를 일어나니까 이런 등등등등을 우리는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사회화 기관은 두 개의 기준에 의해서 나눠볼 수 있고 그게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수업 시간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 개념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수능의 출제 빈도가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았을 겁니다. 10년 동안 수능을 봤는데 10번 다 출제가 이루어지는 개념이다. 그러면 선생님은 그걸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화 기관은 이번 시간에 아주 자세히 들어가야 할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사회화 기관은 크게 보면 그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즉 사회화 기관은 두 개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1차적 사회화 기관, 그리고 2차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사회화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는 시기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어느 시기에 우리가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쳐서 처음에, 그다음에 아동기를 거쳐서 성인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때 어느 시기에 어떤 내용의 사회화, 즉 학습이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는 공식적 사회화 기관과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 나누는 기준은 그럼 뭐냐면 설립 목적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설립 목적. 즉 그 기관을, 사회화 기관을 처음부터 구성원들에게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게 할 목적으로, 즉 사회화를 시킬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고, 본래 만들어진 본질적인 목적은 따로 있는데 부수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1차적 사회화 기관과 2차적 사회화 기관을 나누는 것은 시기와 내용에 따라, 특히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그러면 1차적 사회화 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족을 들 수가 있겠어요. 가족. 그러면 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또래 집단, 여기서 말하는 또래 집단은 놀이 집단의 개념이 강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이 가족이라든가 한마디로 말하면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 동네 놀이터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 모임에서는 철학적이고 추상적이고 막 고차원의 것들을 가르치겠어요? 그렇지 않죠. 여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본적인 말이라든가 대소변을 누고 나서의 뒤처리 방식이라든가 뭐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인성에 관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이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까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우리는 1차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맥시멈으로 봐서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살 정도에 유치원에 들어갔다고 치면 5살 정도까지 집에서 또는 뭐 동네 놀이터에 나가서 세상 살아가는 걸 배우죠.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울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엄마가 뭘 안 사주면 막 때를 쓰고 울고 배고파도 울고, 아이 때 대소변을 두고 나서도 울면 엄마 아빠가 알아서 다 갈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너 살이 됐을 때 막 때를 쓰면 또 엄마 아빠가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한 4살 때 동네 놀이터에 나가서 내가 다른 아이가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데 내가 타고 싶다 막 울어. 때를 써. 탈 수 없죠. 걔가 양보해주지 않으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배우는 게 분명히 있어요. 뭘 배우냐? 아, 세상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배우는 데가 동네 놀이터예요. 더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너 살 될 때까지 집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욕을 배우지 않아요. 근데 욕을 처음 배우는 데가 어딘가 하면 사실은 동네 놀이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인이 됐지만 두 아이도 보면 아파트에 살 때 놀이터에 가서 한 2, 3일 놀다 오면 그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막 욕을 배웁니다. 근데 선생님이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 큰애가 이제 아들이고 작은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 두 아이들이 놀이터에 갔다 와서 2, 3일 만에 처음으로 무슨 팔이라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굉장히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차적 사회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 들어가기 이전의 동네 놀이터까지, 그리고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라든가 지식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아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2차적 사회기관은 여기는 이제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차원적인 내용들, 지식이라든가 문자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을 2차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2차적 사회화기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학교겠죠. 학교. 그렇죠? 학교에서도 배우고 회사에서도 배우고 직장에서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배울 것이고, 나중에 군대에 가서도 또 배우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여기서는 이제 가족이라고 했고요. 아까 또래 집단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적 사회화기관은 이 정도. 여기서 말하는 또래 집단은 놀이 집단의 개념이 강하다. 그 다음에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교육기관이라든지 회사, 군대, 대중매체 이런 것들은 다 2차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식적 사회화기관하고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은 뭐냐면, 공식적 기관은 처음부터 구성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서 그것을 익히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교와 각종 훈련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처음부터 사회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을 우리는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목적은 따로 있고 부수적으로 그 집단에서 살다 보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기관을 우리는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사를 비롯한 직장이 있겠죠. 직장.
회사의 가장 본질적 기능은 뭡니까? 그거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회사, 직장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데 회사 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거기서 분명히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많이 배우고 익히게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비공식적 기관이라고 그래요. 또 군대 같은 것도 비공식적 기관이죠. 왜냐면 군대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뭡니까?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게 군대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데 군대에 2년 또는 3년, 요즘엔 좀 그렇지 않아서 뭐 18개월, 22개월, 24개월 갔다 오면 그 안에서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억울해도 참는 법을 배우게 되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걸 극복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히는 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도 경험하는 데가 군대라는 데죠. 그러면 군대 생활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나타날 때 군대는 분명히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우고 익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는 본래의 목적은 나라를 지키는 건데 부수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를 배우고 익히게 되니까 그런 거를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 대중매체도 마찬가지겠죠. 대중매체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죠.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어떤 정보 전달이 본질적인 목적인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세상 살아가는 것을 구성원들이 배우게 익히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EBS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익히게 되지만 또 라디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문이 사회화를 시키려고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라디오 이런 영화라든가 이런 것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은 뭔가를 배우게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래서 이쪽을 1차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쪽으로 갈수록 2차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일로 갈수록 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쪽으로 갈수록 비공식적이라고 쳤을 때 여기에 우리가 가, 나, 다, 라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도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표를 해석하자면 가는 뭐예요? 1차적이면서 동시에 공식적인 사회화기관은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즉 처음부터 사회화를 시킬 요량으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아주 기본적인 대소변 처리 방식이라든가 오줌 누구 어떻게 뒤처리를 하고 대변을 보고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어휘 같은 것들을 가르쳐줄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드는 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세상에 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칠 목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가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나는 1차적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데 본래의 목적은 따로 있고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가족이죠. 가족. 그러면 가족 같은 말인데 이 패밀리라고 하는 이 가족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기능이에요. 가족 내에서 어떤 이 부부가 그 안에서 어떤 성적 욕구와 이런 것을 충족하면서 아이들이 태어남으로써 그 아이들이 새로운 구성원이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는 유지가 존속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인데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 태어난 아이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가르쳐서 1차적이면서 동시에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는 뭐냐면 다는 이쪽이니까 2차적 아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비롯한 기술, 쉽게 말하면 지식과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구성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훈련소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직업훈련소라든가 이런 거죠. 신병훈련소라든가. 그럼 훈련소가 왜 만들었는가? 훈련을 시킬 목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었고 뭘 가르치느냐? 거기서 세상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같은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학교나 훈련소는 2차적이면서 동시에 공식적 사회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라는 2차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데 본래의 목적은 따로 있고 부수적으로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히 회사를 비롯한 직장, 그 다음에 대중매체, 그 다음에 군대 이런 것들은 이 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 시험 같은 데서도 아주 이 가, 나, 다, 라에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가는 1차적이면서 공식적 사회기관인데 세상에 이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1차적인 동시에 비공식적 사회기관인데 가족이 가장 대표적이다. 다는